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 꽃말이 감사인 카네이션을 챙길 날이 늘어나면서 카네이션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차라리 순금 카네이션이 낫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달 23일 약 6,000원이었지만 지난 3일은 1,500원으로 열흘 만에 3,000원 이상 비싸졌습니다. 이 비싼 생활을 대신해 비누 카네이션, 순금 카네이션 등 다양한 대체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이슈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 기술을 복제해서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걸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화이자나 모더나 등 백신 제조법의 열쇠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일시 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센데 실제 면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EU를 포함해서 164개국 회원국 전원 합의로 의사가 결정되는 WTO의 논의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찰이 음주운전 소동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남성 붙잡고 보니 놀랍게도 현직 해경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차를 몰고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됐는데요. 경찰이 추적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해경 선박과 형사들이 심야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물에 빠진 줄 알았던 한 시민은 구조를 하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3시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사면서 카드 결제를 하다 덜미가 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다름 아닌 부산 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이었습니다. 이 부산 해경은 남성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7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2만 5천여 명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6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 356만 300여 명입니다. 그리고 32만 3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고요.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비와 강풍, 그리고 황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우선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이 내리는 비의 약 5에서 10mm 사이 예상되고요. 이 내리는 시간도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 또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5도, 한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 선 머물겠습니다. 또 오늘은 전국적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역시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풍과 미세먼지까지 좋지 못한 하루인데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 7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윤아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행복진료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 어떤 주제로 진료를 시작할까요?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이건 뭐? 웃다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울기 시작하거든요. 찡그리고. 이건 뭐 뭘까요? 딱 봐도 우울증이네. 네. 아마 그럴 수 있겠네.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네. 저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떤 사람은 네. 0점에 해당하는 반껏 웃는 그리고 1점 정도의 아주 작은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같은 질병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그래요?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 네. 고통이라는 게 고통스러우면 막 울기 시작하고 찡그리잖아요. 우울해도 마음이 많이 아파. 맞아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마음이 고통스럽다고요? 알았어요.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힌트는 자, 사연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의 고민은 몸 마디마디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냐면요. 마치 바늘 여러 개로 동시에 쑤시는 듯한 통증. 특히 이 무릎 통증 때문에 제가 잘 걷지 못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고통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무릎 통증이라고요? 이러면 진짜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무릎 통증이면 힘들죠. 이게 다리가 뻣뻣해지는 맞아요. 느낌일 네. 수도 있고.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나만 아는 끔찍한 고통, 관절 통증 잡는 법 준비했습니다. 이거 정말 그 아프신 분들은 정말 고통 심하죠. 괴롭죠. 네. 아니 저도 이제 요리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좀 아프거든요. 네. 근데 저 아시는 분이 무릎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러는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계단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이 있는 데만 가면 일단 딱 겁부터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길 못 올라가고 못 내려가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아니 뭐 다른 분 아니고 제가 네. 올 겨울에 여태까지 관절이 아프다는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자다가 깼어요. 손이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게 진짜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무르고 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냥 나이 먹고 그러면 관절이 아프다는 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앞서 사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바늘로 뭐 쑤시는 듯한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늘 여러 개가 동시에 쑤시는 것 같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네, 실제로 뇌졸중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관절통이거든요. 관절통이 없는 분들은 정말 금방 재활해서 걸어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통증 때문에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바늘로 쑤시는 정도면 그나마 낫고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호소를 하시냐면은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극단적으로. 네. 내 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네. 심합니다. 정말 그 관절 고통이라는 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삶이 지탱하기가 좀 힘드니까. 네. 우리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의사들도 항상 삶의 질에 대한 강조를 많이 네.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관절, 이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으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관절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관절이면 관절이지 이게 왜 수명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도 있고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들도 있지만 사실 항상 강조하는 게 운동하셔라 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관절이 떨어지면 안 좋으면 기동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 염증성 질병들, 비만까지 안 생기는 병이 없겠죠. 기본적으로 관절이 튼튼해야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게다가 우리 만약에 뼈가 부러졌으면 뼈는 붙일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관절은 한번 손상이 되면은 100%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미리 관절 건강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옛날부터 함부로 어디 가서 무릎 꿇지 마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자존심 다 드러내는 거니까. 네.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저절로 꿇게 만드는 말씀하셨던 그런 무릎 통증 같은 게 정말 네.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절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죠. 네, 실제로 이런 관절 통증으로 건강을 잃은 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젊고 건강하게 사는 노인을 활동적 노년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노년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몸에 저축이 되는 무릎뼈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빨리 닳게 된다면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혈관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자생력이 낮고 한 번 연골이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연골 손상이 진행하여 만성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생력이 낮아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되지 않는 관절 연골. 고곡수 씨는 무릎 통증의 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무섭다는 오늘의 주인공. 내딛는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 보이는데요. 한쪽으로 기우는 걸음을 걸은 지 벌써 3년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구두 신고선 잘 걷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게 불편하네요. 앉을 수 있는 곳이 보이면 언제든 쉴 수 있도록 항상 신문지까지 준비하고 다니는 주부. 무릎 통증 때문에 한 번에 10분 이상 걷는 것은 무리라고 하네요. 제가 나이가 60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니까 잘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고 그게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걷지 못하는 게, 맘대로 가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을 할 정도로 걷는 것은 자신 있었다는 그녀. 주말마다 산의 정상까지 오르던 좋아하는 등산은 이제 꿈도 못 꿉니다. 이 신발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이힐을 다 신고 다니고 했는데 폐경 이후로도 제가 이걸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다 나갔나 봐요.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하이힐을 신고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술을 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여서 약과 밭으로 하루하루 통증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왼쪽은 덜한데 오른쪽이 더 심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걸을 때 왼쪽에다가 힘을 더 주고 오른쪽을 이렇게 덜 주려고 이렇게 쩔뚝쩔뚝 걸은 거예요. 예. 현재 주부의 무릎 상태가 어떤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수 근력 검사를 해본 결과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서 허리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와 염증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선이 무릎에서 정중앙을 지나야 되는데 지나지 않고 안쪽으로 좀 쏠렸어요. 다리가 일자다리가 아니고 O형으로 좀 변형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부는 현재 O자형으로 다리가 변형이 됐고 연골 사이도 이미 좁아진 상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질환 중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로 고령이거나 여성이거나 비만한 경우에 더 위험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다리가 O자형으로 변형이 되는 연골 손상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변형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허리에까지 영향을 끼쳐 체형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관절이 보내는 신호. 아직도 단순한 통증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저렇게 관절 건강이 나빠지면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생활의 질이 저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저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예 걷지도 못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네.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그냥 아프니까요. 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했던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는 뭐 단연코 암이었는데요. 네. 네. 2위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관절염이요? 관절염이었어요. 정말 뇌졸중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노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뇌졸중이나 치매라는 답변이 네. 나오는데 네.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관절염이 2등입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잘라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조금 더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환자분들이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만약에 속병이 났으면 네. 내가 죽기라도 하지 네. 관절병으로는 죽지도 않지 않냐. 평생 관절병으로 고생만 하니까 관절병 진짜 너무 무섭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나이 드니까 그냥 아프다. 네. 비가 오려나 삭신이 쑤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건강 수명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현재 82.4세예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64.9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7.5년 동안은 거의 어떤 질환이든 나를 고통받게 하는 이 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건강한 수명,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연골, 인대,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은 키운다고 그렇죠. 해도 사실 이게 초반에는 거의 통증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주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수시로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게 조금 아프다가 말고 조금 아프다 말고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무릎 안쪽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갑자기 아이고 아파 이렇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뭐 특히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앉아있다 일어날 때 또 많이 아프시잖아요. 아니 근데요 50 넘어가면 사실은 좌식인 식당은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건 힘들어가서. 그리고 무릎 꿇고 앉는 거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만 더 이렇게 무릎을 많이 써서 그런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정도면 무릎 관절이 아픈 거 아닌가 이거 아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통증 말고요. 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엽신이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네. 먼저 이 무릎에 대한 가동성을 한번 볼 건데요. 무릎 가동성. 네. 네. MC님 무릎 건강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손을 한번 제가 잡아주시고. 왼쪽 무릎이 조금 안 좋긴 해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먼저 오른쪽 무릎 먼저 오른쪽.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쪽 이렇게요? 들고. 가족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네, 몸을 돌려주시면은 무릎이 회전이 되죠. 돌아가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는 뭐 아무 이상 어떠세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왕복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반대쪽 무릎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왼쪽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오른쪽보다 조금 불편해요. 그래요? 어느 쪽으로 돌릴 때 그래요? 불편하세요? 이쪽이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은 괜찮으시고요. 괜찮고. 이 내측인대 쪽이 지금 안 좋은. 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가족분들도 간단하게 무릎의 관절의 가동성이나 불안정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신입 사원 시절에 족구에서 꼭 이겨야 된다는 길을 쓰고 족구를 하다가 이렇게 차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여기를 다쳤거든요. 여기를. 근데 그때부터 이쪽이 좀 불편한데 연결돼서?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을 풀 코스를 뛰고 싶은데 꼭 하프 정도에서 멈추는 게 왼쪽 무릎에 무리가 가요. 네, 고관절이 안 좋은 것도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거 잘 때 뻣뻣해지면요. 아우 힘들어.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50 넘어가서 생기는 저런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 그걸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행복진료실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비법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도록 하시죠. 네,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을 잡아라. 지금부터 확실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장수 밥상. 네, 장수 밥상부터 저희가 아주 잘 편성이 돼 있어요. 먹고 시작하거든요. 자, 장수 밥상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요리로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요, 제가 아주 좋은 식재료 3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뱅어포고요. 그다음에 오렌지하고 계피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뱅어포는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많이 요즘에는 드셨죠? 잘 못 먹었던 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뱅어포 그러면 이제 실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베도라치 치어가 바로 실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뱅어포는 뱅어의 그 어린 치어죠. 근데 이제는 뱅어가 잡히지 않으니까 네. 그냥 실치 가지고 그냥 뱅어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실치군요. 네, 실치예요. 근데 실치는 요 계절쯤에 충남 쪽에 가니까 실치 회를 또 그렇게 맞아요. 지금쯤 가장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게 또 이런 뱅어포죠. 네. 이걸로 어떤 요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뱅어포 가지고요 우리가 생선 솥밥
아시죠? 네. 요새 한창 네. 유행을 하던데요. 뱅어포 솥밥하고요. 뱅어포 아주 맛있는 구이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오렌지랑 계피는 또 굉장히 의외예요. 네네, 우리 저는 오렌지와 계피를 이용한 네. 통증 완화 잼을 좀 준비해 왔어요. 잼! 네. 잼도 좋네요. 그럼 또 본격적으로. 그거 알아봐야지. 네. 뱅어포가 확실히 관절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관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관절만 보는데 관절 주위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칼슘.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은 저걸 다 통째로 먹으니까 그 속에 있는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걸 먹으면 그중에 이제 핵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재생될 때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증도 또 완화하는 효과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작은 물고기를 다 먹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식습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네. 시작해 볼까요? 일단 뱅어포 솥밥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쌀은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뱅어포잖아요. 이 뱅어포는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잡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쉽게 보시고 잡티만 골라내면 되는데 잡티를 해봐야 8회 정도만 좀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다 괜찮으니까 뱅어포 솥밥 안에 들어가는 뱅어포는 일단 한번 불에서 한번 바삭하게 좀 구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려면 이렇게 뱅어포를 잘게 잘라요. 저거 집에서 하실 땐 1.5배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네. 구우면 옆에서 다 뺏어 먹으니까. 저 그냥 다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나 보면. 아까 차 박사님 계속 드시더라고요. 맛있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뱅어포 조금 모자란 건 생각하셔서요. 이렇게 좀 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솥밥 안에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왜 이렇게 잘게 썰어야 밥이 맛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 썰려 있으면 제가 지금 불을 조금 달궈 놨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요거 하시면 돼요. 식용유하고 식용유.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이에요. 와. 들기름 향이 넣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선생님, 근데 이거 네. 볶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뱅어포를요, 만약에 뱅어포 솥밥 한다고 그냥 센 거를 밥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네. 비린맛 나서 못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선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볶아서 아주 바삭한 기운을 주셔야 밥솥에서 아주 밥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네. 맛있겠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말린 상태긴 하지만 볶게 되면 저 수분이 더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밥에 넣으면 저 뱅어포 속에 있는 조미 성분들이 더 잘 우러나오니까 밥맛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왜 1.5배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네. 손이 너무 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들기름에다가 한 이유가 있어요. 네. 밥에다가 들기름을 같이 해서 집어넣으면 밥맛이 훨씬 더 고소해지거든요. 자, 다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이렇게 넓은 접시나 네. 이런 거에다 놓고 요걸 식혀주세요. 이 향 벌써 너무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저걸 어떻게 그냥 네. 양보합니까? 좀 먹어야지. 내려주세요. 야.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밥 안 치면 돼요. 제가 아주 금방 밥을 안 쳐볼게요. 네. 요거 안 치는 요령이 있거든요. 일단 쌀을 먼저 솥에다가 부으세요. 아, 우리 집은 가마솥 없고 냄비밥은 자신이 없는데 그냥 일반 밥솥에다가 네. 하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일반 밥솥도. 대신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요령이에요. 밥물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왜 밥물을 먼저 잡냐면요. 밥물을 먼저 잡아놔야 뱅어포가 들어갔을 때 물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밥은 네. 몇 배로 하죠? 밥물을? 2배? 1.5배. 아, 알겠어요. 아, 살짝 삐끗했네요. 아, 알고 있었는데. 1.5배 물을 그대로 다 넣는데요. 네. 왜 이렇게 물을 그대로 다 넣냐면 뱅어포에서는 수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다 넣고요. 이제 넣어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평평하게 궁금하네요. 해주세요. 밥맛이 어떨지. 그러니까 네. 우리 옛날에 그냥 저기 입맛 없을 때 밥에다가 물 말아갖고 저런 이제 포 같은 거 맞아요. 후 멸치 같은 맛있잖아요. 짭짤한 거. 네네. 아, 막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앉혀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밥이 될 동안 우리는 뭘 하냐면 밥을 맛있게 비벼 먹을 양념장을 만들어요. 양념장.
일단 양념장은 아주 쉽습니다. 간장, 요건 그냥 일반적인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이요? 네. 그리고 밥에다 비빌 거기 때문에 진간장만 넣으면 너무 짜잖아요. 그래서 다시마 우린물을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매실청 넣으시고요. 간만 그다음에- 살짝 주고. 네. 그다음에 뱅호포가 생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도 제가 볶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비린 맛이 있을까봐 맛술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넣습니다. 요거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넣고요. 잘 섞어준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들기름에 볶았지요. 네. 마찬가지로 들기름 넣고 아. 그다음에 깻가루를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요. 아, 이게 솥밥이라고 해서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진짜 간단하네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전기밥솥에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취사 누르고 밥 다 됐다고 보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요. 네. 제가 왜 뚜껑을 여는지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양념장에 왜 파를 안 넣었을까요? 나중에 넣으려고요. 맞아요. 왜 나중에 넣을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밥을 이렇게 미리 지어놨어요. 보세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밥이 지금 위아래로 섞어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쪽파를 집어넣어요. 아. 그리고 양념장을 넣어요. 에? 여기다 그냥 같이 네. 넣어요, 선생님? 네, 양념장을 넣어요. 아, 나중에 뭐 따로 넣는 게 아니라 네, 이번에 한꺼번에 아예. 넣어버리네요. 우리 왜 요새 생선 정식 덮밥 같은 거 많이 잡수시잖아요. 네네. 바로 제가 그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간도 알맞고 아주 알맞게 뱅호포와 밥이 버무려졌기 때문에 요거 아니 나는 칼슘을 좀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요거 맛있겠죠? 네. 맛있겠네, 진짜. 그러니까. 아, 양념을 그냥 바로 같이 부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또 네. 신선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생선밥 같은 거 할 때 어머님들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런 식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뱅호포는 이렇게 한번 잡숴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여기다가 버터를 살짝 넣으면 어떨까? 아우, 맛있을 것 같아요. 좋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뭘 할 거냐 하면 네. 이거 밑으로 좀 네. 빼주세요. 네, 네. 뭘 할 거냐면 이제 뱅호포 구이를 할 건데요. 다시 후라이팬 좀 주시겠어요? 뱅호포 구이를 할 건데 우리 어머님들이 학교 도시락 반찬 할 때 이렇게 뱅호포 구이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뱅호포 구이를 제가 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뱅호포 구이 할 때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옛날 도시락 반찬으로 저 그쵸. 어머니가. 최고죠. 예. 저거 싸우는 친구들은 인기가 많았죠. 예. 저 뱅어포도 어머니와 같이 안 살게 되면서 잘 못 얻어먹는 예, 반찬 중에 하나죠.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오. 자, 이렇게 후라이팬을 좀 달군 다음에 이 식용유를요, 아주 약간만 둘러주세요. 그리고 이 뱅어포를 이렇게 살짝만 구워서 바로 건져내요. 네. 이번에도 살짝 굽는 게 또. 네, 굽는 게 관건이에요. 저것도 왠지 뭐 옛날에 그 연탄 난로에 이렇게 살짝 굽는 게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추억이 있기도 해요. 살짝 해야지. 살짝. 예? 타죠. 옛날에 아주 연탄 살짝 해야 난로 위에 돼요. 김도 굽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맛있어. 그쵸? 그냥 김 구워서 간장에 이렇게 살짝 해서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엔 대부분 조미김인데 예전엔 맞아요. 그랬어요. 생김. 생김 해가지고. 네. 예. 제가 왜 이렇게 뱅어포를 한번 굽냐면 살균의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구워지면 훨씬 더 뱅어포가 구수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워놔요. 아, 저렇게 노릇한 색깔로 변하는 게 네. 딱 먹었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죠. 자, 그러면 이 노릇한 색깔로 변한 뱅어포를 제가 한번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아우, 자꾸 먹고 싶네요. 1.5배. 근데 지금 보니까 저 뱅어포로 김밥말이 같은 거 해도 괜찮겠다. 아주 맛있어요. 주먹밥으로 이렇게 뭐 해도. 아니 이렇게 김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요. 김이 뭐 멸치김밥 같은 막아주니까. 느낌일 것 같아요. 일단 양념장을 먼저 할 건데요. 양념장 할 때는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물이에요. 물 그냥 같이 물.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물을 넣어야지 뱅어포를 바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고춧가루 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야 요걸 넣으세요. 고추장. 아, 빨갛게 양념한 뱅어포에 아주 맛있죠. 너무 이거 참 오랜만에 먹어. 그러니까요. 네. 아. 자, 이렇게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굽고 나서는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물엿이에요.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 입자가 덜 녹기 때문에 뱅어포를 구울 때 쉽게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엿을 넣습니다. 네. 여기 황물엿을 넣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좀 떨어뜨려요. 참기름. 네.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서 이제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양념장을 발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뱅어포 이렇게 구워놨잖아요. 네. 요걸 제가 이렇게 좀 식혀놨거든요. 이 식힌 거에다가 양념장을 어떻게 바르냐 바로 숟가락으로 바르셔도 되는데 네. 요게 지금 붓이에요. 네. 붓을 이용을 해서 예전에 이렇게 쓱쓱 어머니도 저어가지고. 바르세요. 저거 바르는 거 진짜 노하우였잖아요. 우리가 바르면 너무 많이 발라갖고 맵기도 하고. 자,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거 보니까 또 김 바를 때 생각나네요. 그쵸. 김에다가 또. 저 떡꼬치 할 때도 저. 요 양념장 가지고 떡꼬치 하면 진짜 맛있어요. 괜찮겠다. 그 양념장으로 할 수 있어요. 후라이팬에다가. 오. 자, 이렇게 해서 발라서 넣어주시고요. 네. 그 일산에 어떤 문방구에서 떡꼬치를 하나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금방구에서요? 문방구에서 이걸 파네. 워낙 떡꼬치는 문방구 떡꼬치가 죄이돼요. 맛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발라주세요. 근데 꼭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바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숭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네네. 자, 이게 한 장 한 장 바르면 자꾸 밑으로 안 돼요. 새는데 저렇게 그래서 포개서 많이, 하면 되는구나. 네, 포개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럼 다 발랐잖아요. 네. 다 발랐으면 우리가 요거를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까 한번 구웠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한 번 더 해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선생님 그것 좀 내려주세요. 아니, 모 선생님 이제 척 보면 척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내릴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됐으면 네. 올려주시고 요것도 마저 발라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를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해서 굽느냐 바로 석쇠. 석쇠가 들어가요. 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생선도 저 석쇠에 넣고 구우면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직화의 힘이죠, 네. 직화의 힘. 예전에 그 피막골이라고. 아, 그렇죠. 거기 가면 종로에. 생선구이 냄새 골목에 쫙 났잖아요. 네. 아우. 이거요. 바로 직화로 바로 대놓고 굽잖아요. 그럼 금방 타요. 위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무시 만든 슥. 그렇게 한번 무시 만든. 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아, 이미 한 번 구웠던 네, 거잖아요. 한 번 구웠기 때문에 많이 안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뭘 하느냐? 아까 요거 있었어요. 깨소금. 깨를 이제야 뿌려요. 저게 뱅어포가 정성이네. 그러니까. 제법 가요. 이렇게 해서 검은 깨까지 검은 깨. 어우. 살짝만 검은 깨는 네. 이렇게 해서 뿌려서 차곡차곡 놔뒀다가 요거 바로 잘라서 잡수시면 되는데요. 네. 요게 지금 약간 번거로워 보이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양념장 바르려서 냉장고에 넣으실 때는요. 미리 굽지 마시고 양념장만 먼저 바른 다음에 랩에다가 한 장씩 포개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시잖아요. 그때는 직화로 굽지 마시고요.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두르고 구워주시면 훨씬 맛있는 뱅어포를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꿀팁이네요. 진짜 정성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리를 다 만들어 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 선생님 거 한번 볼까요? 네, 잼? 네. 저는 오늘 오렌지와 우리 육개, 계피를 이용한 이제 통증 완화 잼입니다. 우리 선생님 뱅어포를 이용해서 칼슘을 우리가 채웠잖아요. 네. 근데 관절염, 염증이죠. 저는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잼을 준비해왔어요. 오렌지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네네. 오. 우리 오렌지는 우리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네. 대표적인 또 항산화 식품이잖아요. 항산화, 염증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계피를 넣은 이유는 계피가 이제 육개 계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관절 마디마디를 따뜻하게 해준다. 몸속에 들어온 핫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원에서 처방을 할 때 관절염 약의 거의 대부분 계피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렌지는 근데 저걸 까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네. 저거 먹으려면 집에서 제가 닦아야 돼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잘 그래서 안 따는 방법이 드세요? 없어요. 오렌지요. 일단은 세척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오렌지 구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베이킹 소다가 있어요. 네. 네. 그거를 푼 물에다가 오렌지를 한 5분 정도만 담가주세요. 그래서 건진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마지막 헹군 물에 식초를 조금 띄워서 헹궈주시면은 오렌지 왜 겉면이 왁스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네, 하시는 분들 네. 그거 말끔하게 없앨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쉽게 깔려면 앞뒤를 이렇게 먼저 갈라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사서도 모양 따라서 모양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내리세요. 이거를 손으로 하시려니까 네, 되게 손으로 하기 하셨어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칼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도로 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저는 지금 과도가 없어서 그냥 요 네. 칼로 그냥 하는데, 저걸 까느라 그냥 엄지손가락이 노래져요. 맞아요. 손톱 아래 닦고. 네. 이렇게 하기 쉽네요. 쉽네. 이 생각을 이렇게 해서 못했지? 요거 그냥 갈라서 잡수시면 되죠. 저는 늘 그냥 저의 노동으로 처자식이 맛있게 먹는다. 간단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오. 오렌지 깔 수도 있고, 아, 그다음에 그러네. 오렌지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저렇게 오렌지를 다 까주셨어요. 네. 선생님이. 근데 우리가 오늘 잼을 만들 때는 사실 이 안에 있는 내피까지도 싹 다 까야지만이 나중에 목 넘김이 좋거든요. 네. 오렌지를 준비하시고요. 사실 오렌지랑 계피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또 저만의 또 비법 재료가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예요. 달걀 노른자가 네. 잼 만드는 데 들어가요? 사용이 돼요. 이게 들어가야지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난황류 같은 경우도 우리 염증을 뭐 잡거나 아니면 콜라겐 성분 내지는 이제 피부 좋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처럼 네. 무릎 관절 그 사이사이를 좀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노른자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 일단 믹서에 다 넣을게요. 네. 믹서에 넣고 오렌지. 오렌지에다가 노른자, 네. 달걀 정말 노- 특이하다. 달, 특이하죠? 네. 그리고 요거 식용유예요. 식용유요? 네, 식용유요. 식용유도 들어가고 식용유를 넣어야 돼? 네.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야? 올리브오일 넣으셔도 이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꿀을 넣어도 되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더 달달한 거 좋아해서 설탕을 넣기도 해요. 네. 근데 뭐 이게 설탕 먹으면 지금 관절 얘기하면서 살찌는데 네.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걱정되시면 뭐 올리고당이나 꿀 같은 걸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 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좀 넣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는 설탕이 좀 더 적게 들어가네요. 저는 거의 설탕 엄청 많이 쓰는 잼만 기억해서. 아, 잼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초가 들어갑니다. 식초. 식초가 들어가요. 네. 식초를 넣는 이유가 또 네. 있어요. 식초, 우리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절 얘기를 하면서 식초를 빼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선생님, 식초도 걷다가 레몬 좀 넣어도 되나요? 레몬 좀 넣어도 상관이 없죠. 네. 도움이 돼요. 네. 저는 식초. 선생님, 근데 이거 잼 맞는 거죠? 잼 맞아요. 맞죠? 네, 잼 맞아요. 상상이 잘 안 돼서. 네. 그리고 중요한 오늘 계피 가루예요. 네. 이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맞춰서 더 많이 넣어도 되고요. 살짝 넣고 이제 요렇게만 하고 그냥 갈면 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네, 목 넘김이 좋지 않더라고요. 꼭 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소금을 이용해서 좀 소금 간을. 그래 우리 주스 만들 때도 소금을 좀 넣으면 그쵸, 네. 더 소금 맛있더라고요. 넣으면 훨씬 더 좋아져요. 단맛이 싹 돌죠. 올라오죠. 네. 네, 그리고 갈아주는 거예요. 특이하네, 정말. 진짜. 색깔도 예쁘죠? 네. 제가 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되게 묽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만히 상온에다 좀 보관을 하고 있으면 점점 이렇게 잼의 형상으로 변하게 돼요. 아. 앞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아. 요건 그럼 저희가 빵이나 네. 떡에 발라서 드시면 조금 돼요. 이따 후식으로 좀 먹고 먼저 네. 야, 여기 밥을 먹어야 배고파 돼. 밥이 나왔는데 이게 참 먹어볼까요? 궁금해요. 제가 밥 옆에다가요, 좀 아까 구운 뱅어포 구이도 좀 잘라서 드렸거든요. 같이 잡숴 보세요. 맛있다. 밥이 반찬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맛있다. 야, 이거 요것만 싸고 그냥 산으로 가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와. 맛있어. 어때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간도 딱 좋고. 그쵸? 뭐 짜거나 하지 않고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와, 진짜 맛있는데요? 요새는 좀 힘드시니까 왜 돌밥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돌아서면 밥 해야 된다고. 그래서 힘드시니까 이렇게 뱅어포 가지고 한 그릇 식사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간편하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야, 오랜만에 맛있네요. 배고파가. 영어권은 정말 뱅어포 10년은 구이도 넘는 것 한번 같은데요, 잡숴보세요. 네. 예전에 도시락 반찬으로만 많이 드셨던 건데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번 잡숴보세요. 오, 맛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배고파 먹으니까 갑자기 또 엄마 보고 싶다. 어렸을 적 추억이. 맛있어요. 아, 구이도 맛있네요. 살짝 자, 매콤해서 이것도 먹어봐야지. 그렇죠? 네. 와. 그거 다 잡수셨으면은 우리 모상 선생님이 만드신 그 오렌지 스프레드, 계피 스프레드에다가 빵 놔드렸거든요. 발라서 한번 잡숴보세요. 네. 이건 잼이라기보다는 이게 스프레드네요. 스프레드. 그렇죠, 스프레드죠. 이렇게 발라서. 이거 맛이 진짜 궁금해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네요. 상큼하다. 오. 이 떡도 찍어 먹으라고 주신 그래서? 거예요? 네. 떡도 한번 찍어 잡숴보시면 오렌지의 그 상큼한 향이 살아있네요. 저 살아있죠. 오, 네. 그냥 발라 먹지 말고 찍어 먹으면 되네요. 아니, 오늘은 떡 너무 맛있네요. 완벽하게 마시는데요, 후식까지. 와. 저는 달아서 잼을 안 먹거든요. 빵 네. 먹을 때. 아까 설탕을 좀 넣으시긴 했지만 그렇게 달지 않아요. 일반적인 잼 만들 때 들어가는 설탕 양보다 훨씬 적은가 봐요. 그럼요. 맞아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신 것 같죠? 오, 그렇죠? 안 네. 들어간 것 맛있어요. 같죠? 상큼하고 좋네요. 내일 아침에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레시피 공개해 드릴게요. 이 관절 통증 줄이는 뱅어포 솥밥, 뱅어포 구이, 또 통증 완화잼 만들어 볼까요? 뱅어포 솥밥은 뱅어포와 들기름, 식용유, 맵쌀과 쪽파, 그리고 양념장 재료 필요하고요. 뱅어포 구이는 뱅어포와 통깨, 검은깨, 식용유, 그리고 구이 양념장 재료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통증 완화잼은 오렌지와 계피, 달걀 노른자, 올리브유, 식초, 설탕, 그리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먼저 뱅어포 솥밥은 뱅어포를 사방 2cm 크기로 잘라 기름을 두른 팬에 볶은 후 불린 쌀과 물, 뱅어포를 올려 솥밥을 짓는데요. 양념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이 밥이 완성되면 이 양념장과 쪽파를 넣어 잘 섞어주면 됩니다. 뱅어포 구이는요, 이 뱅어포를 반으로 잘라 살짝 구운 후 다시 식힌 후에 구이 양념장을 이 뱅어포에 바르는데요. 양념 바른 뱅어포를 한 번 더 석쇠에 굽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주면 뱅어포 구이도 완성! 이 통증 완화잼은 껍질을 벗긴 오렌지와 계피가루, 달걀 노른자, 올리브유, 식초, 소금, 또 설탕을 함께 믹서에 갈아주면 되는데요. 이 통에 담아뒀다가 빵이나 떡에 발라 먹으면 됩니다. 이 관절 통증 날리는 뱅어포 솥밥, 뱅어포 구이, 또 통증 완화잼으로 맛있게 건강해지세요. 아니 오늘 저녁에 뱅어포 밥해서 한번 뱅어포하고 드셔보시고요. 네. 내일 아침에 어버이날 아침이잖아요. 상큼하게 저렇게 잼 만들어서 빵에다가 네. 아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우리가 관절 통증 앓는 분들은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좋대, 저거 하면 좋대, 이러면 어떻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한번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절 통증 오해와 진실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 관절 질환입니다. 이거 OX 풀어볼 텐데요. 네, 저는 저는 이거 알아요. 제가 겪고 있어서 소리 나. 아까 저 왼쪽 무릎이 네. 이렇게 뚝 흔들면 뚝 소리 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크게 뭐 찍어보면 뭐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초라고 그러던데. 시초라고요. 한번 네. 들어봐요, 그러면. 저는 저는 오. 관절 질환이 문제가 있다. 아니다. 난 왜냐면 아니다. 아니다. 네.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 내려갈 때 뚝뚝 소리 많이 나거든요. 정답은 말이죠. 네. X입니다. X요? 네. 아 정말? 네. 소리가 나는 것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아침마다 스쿼트를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 하는데요. 처음에는 소리가 좀 나요. 뚝뚝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렇다고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인조영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소리만 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왜 같아요.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그쵸, 소리 네. 난다고 이게 문제라고 나쁜 건 생각 안 아니잖아요. 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 오기 전 쑤시면 관절이 약해진 신호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네. 왜 예민한 관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거 보면 네. 약해진 건 약해지는 맞지.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자, 저 대세를 따라서 자신 있게. 다오. 야. 네. 자,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X예요. X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젊을 때 안 느낌으로는 그랬어. 그럴 수가 있는데 아직 이것 의학적으로는 규명된 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우리 단체로 다 틀렸네. 자신 있게 틀렸어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을 아끼려면 덜 움직여야 한다. 이거 어렵다. 아, 이건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운동해야죠. 운동해야 돼. 움직여야 된다. 아껴야 돼. 아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맞춰. 올 100으로 그냥. 뭐야. 왜냐면은 너무 관절이 이게 다르면 네. 옛날에 야구 선수들 어깨를 분필로 비유하거든요. 근데 지우개다, 뭐 이런 많이 거. 쓰면 많이 쓰면 닳는다. 닳는다고. 그래서 아껴야 된다고. 아니에요. 병원에서 보니까 써야지만 좋아지니까 계속 쓰라 그랬어요. 야, 너무 머리 많이 쓰신 차 박사님 빼고 모두 다 정답. 이보은 선생님이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너무 안 쓰면 관절이 굳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재활 치료를 할 때에도 아주 급성염증이 있는 초반에만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하지. 네.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유연한 운동을 계속 시켜주고요.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하려면 계속 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건데요. 아이고, 눈이 아주 땡글땡글하네. 관절 기지. 관절 기지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비법은 바로 관절 기지개입니다. 관절이 기지개를 쭉 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펴주고 그러잖아요. 네. 아침에 네. 일어나면 쭉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관절 기지개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나가셔야 되는 분. 네,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해보시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보은 선생님 요리하시면서 손목 많이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관절 기지개법을 가족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마주보고 앉아서. 네, 마주보고 앉아서 손목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네. 손목이요? 네, 손목을 보면은 자 이렇게 손등 위에 움푹 들어간 두 마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는데요. 저희들 이제 이런 지압법이라든지 할 때는 항상 호랑이 손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손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쥐고요. 그러면 이 관절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살짝 압박감을 주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지금 약간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데요? 네, 그러네. 지금 소리가 지금, 나죠. 네네. 약간 소리가 나고 아니. 이보은 선생님처럼 뭐 요리를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손목 아니, 관절이 안 보면서 좋으시죠? 아마 왜 저 젊은 친구가 왜 저러지 싶으실 네. 텐데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사실 활을 제가 15년간 이렇게 썼거든요. 15년간? 네. 그럼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지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동작을 크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아래로 약간씩 더 움직여 주시면 좋은데 이런 동작을 10회에서 20회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관절을 쭉 다시 합쳐줘야 되거든요. 주먹 한번 쥐어보시겠어요? 좋아요. 지금 만져보면 이제 관절이 딱 붙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마지막에 다시 붙여주고 하는 방식의 기지개를 켜주시면 좋아요. 반대쪽 네. 손도 한번 해볼까요? 편안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기지개군요. 네, 호랑이 손 모양으로 가볍게 움켜주듯이 잡아주시고요. 자, 위아래로. 이쪽은 소리가 안 괜찮죠? 나네요. 이쪽은 그쵸, 괜찮아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한 10회 정도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주시고요. 이제 조금 소리가 나네요. 네. 약간 관절이 느슨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지막으로 주먹 한번 쥐어볼까요? 네. 이제 딱 붙게 됐습니다. 아니,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죠? 선생님. 네. 지금 이보은 선생님 아니, 뒤에서 차 박사님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우리 차윤환 선생이 저 지금 네. 해줬거든요. 네네네. 뚝뚝뚝 소리가 나는데 맞아요.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시원해요. 네. 이런 동작이 손목을 아침에 풀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가족분들끼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자, 이런 방법으로 손목 기지개를 해주고 관절마다 이렇게 펴주는 기지개 운동을 해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 뭐에 좋다, 관절통에 좋다 이러면 많이 뭘 드시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차 박사님? 예, 뭐 일단은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는 걸 아시면 그걸 좀 네.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관절과 관련돼서 뭐 식품을 좀 권해달라 그러면 좀 권해드리는 게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실제로 이 식품을 통해서 관절 통증을 어느 정도 잡은 분의 사연이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시죠. 집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웃음소리. 소리를 따라가 보니 벽을 보면서 박장대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화초가, 이 야채가 너무 아주 이쁘게 잘 크니까 비가 오니까 춤을 추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그냥 날아갈 것 같아서 막 웃고 싶어서. 웃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걸 느끼고 하기 때문에 자주 내가면 웃어요, 그냥. 혼자서도. 웃을 때 혈류량이 증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녀는 동네에서도 웃음 전도사로 유명합니다. 웃음 덕분에 우울증도 극복했다고 하네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난 거 있잖아요. 세 글자. 미나리예요. 미나리가 돌미나리거든. 아, 이게 미나리예요? 예. 웃음이 많은 그녀가 텃밭을 가꾸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음식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이 야채 같은 거를 몸에 좋은 음식들을 심어서 먹는 거예요. 과거엔 쭈그리고 앉지도 못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했다는 주부. 이젠 자유롭게 걷는 것은 물론이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유난히 경사가 심한 계단도 숨 고르지 않고 한 번에 오를 정도입니다. 아이, 우리 집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아유, 너무 경사지니까 무릎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죠. 7년 전 갑자기 살이 찌면서 함께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 늘어난 체중만큼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주부는 잘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생겼고 그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함께 식단을 바꾸면서 10kg 감량에 성공. 더불어 무릎 통증도 개선이 됐는데요. 그래서 텃밭을 만들어 먹고 싶은 채소를 직접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철칙, 저녁 식사는 꼭 채소로 가득 찬 밥상인데요. 몰랐던 채소의 맛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먹었어요. 삼겹살을. 그렇게 먹고 살았더니 세상에 살도 찌고 그래갖고 1년 동안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까지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으로 되더라고요. 채소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관절에 좋은 한 가지를 더 챙겨 먹게 됐습니다. 관절에 좋다 그래서 먹는 MSM인데요. 밥 먹고 나서 하나씩 먹고 있어요. 우리 몸에 중요한 인체 영양소인 황. 황은 특히 세포 활성화에 필수 영양물질인데요. 신농본초경에서 황은 뼈를 강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이유황인 MSM은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 수치를 낮추고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MSM을 섭취하게 한 결과 관절 통증과 강직도, 관절 기능의 불편함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관절은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거라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노년 보내겠습니다. 주부의 퇴행성 관절염 개선에 도움을 준 MSM. 앞으로도 꾸준한 운동과 함께 건강하고 튼튼하게 관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네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서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 비법이 차윤환 박사님 거에 있는 것 같은데. 네. MSM. 네, MSM, 뭐 흔히들 뭐 MSG하고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MSM은 메틸설포닐 메테인이라고 하는 화학 명칭의 약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식이유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유황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정제하고 변화시켜 놓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유황.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어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유황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메틸기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붙여서 어떻게 보면 독성도 좀 낮추고 흡수율도 좀 올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 관절에 있는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성분이고 관절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영양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관절도 아프고 관절에 통증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는 게 이런 통증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실제 이 연골 안쪽에 있는 황의 성분이 관절염 많으시는 분들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우리가 뼈가 안 좋으면 칼슘을 좀 챙겨 먹듯이 관절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MSM을 먹고 황을 보충해 주는 게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 때문에 한의원이나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는데 왜 이렇게 아픈 게 안 낫나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진통제나 물리치료 받을 때 그때는 괜찮은데 집에만 와도 아파요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관절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 성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MSM을 12주 동안 섭취하게 하면 통증이나 경직도가 개선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MSM 같은 경우에는 유황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관절약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는 우리 신농본초용 얘기가 나왔지만 동의보감에서도 말하기를 찬기운을 몰아내고 양기를 북돋아주며 몸 안에 있는 독을 다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님도 유황온천 찾고 이런 게 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예전에는 젊음의 샘물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항상 유황온천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황은 독이 있지 않나요? 독성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황을 머린 오리를 먹잖아요. 유황오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연에 있는 유황 같은 경우는 독성도 있고 그다음에 함량 같은 경우도 좀 낮은 편이 많은데요. 이 MSM 이거는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독성을 좀 없애고 농도를 올린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결정체의 식이 유황이 바로 이 MSM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단기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아예 영양제처럼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 통증이나 염증 완화를 위해서 진통제를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내성 생겼을 때 먹는 그런 진통제 대체품으로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대중화된 영양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 주변에 이 MSM을 그냥 통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요거를 그냥 비타민처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 황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관절이나 연골뿐만 아니라 많은데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요. 이 황은 무릎이나 관절의 연골은 물론이고 근육이나 뼈,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손발톱,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아주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황이 부족하게 되면 관절 통증에다가 뭐 근육도 줄어들 수 있고 탈모에 알레르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지금 시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까지. 이제 황은요, 이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미량 무기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식이를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MSM 같은 경우들을 식이로 공급을 할 경우 통증을 좀 줄이고 항염이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MSM을 추천하는 영양제로도 권고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MSM을 섭취하게 했더니 관절의 통증이라든지 뻣뻣한 증상들이 감소한 점이 확인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이제 50견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데다가 우리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 추천하고 MSM이 면역력을 높인다니까 이게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식이 유황인 MSM은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도 있는데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좀 심해지잖아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MSM을 섭취한 이후에 비염이라든지 가려움증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렇게 염증과 알레르기 증상이 개선됐다는 것은 결국 이 면역 체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질환이 개선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면역 체계가 더 양성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 안에 염증이 많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황 같은 경우에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이 MSM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관절염 중에 아마 유명한 게 있죠. 류마티스 관절.
사실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내 관절 안쪽에 있는 성분을 내 몸에 있는 항체가 공격하게 되는 건데 따라서 이 면역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식이유황 성분의 MSM이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왜 유황오리, 유황온천 이렇게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참 욕심쟁이세요. 예. 그런데 그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쥐에게 MSM을 투여를 했더니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요. 체내 지방을 줄이고 당뇨나 지방간 수치를 개선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다이어트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노화 예방에 관여하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연구가 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거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어요? 네, MSM은 일반 식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제가 되지 않은 경우를 먹었을 때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순도 99.9% 이상의 FDA 인증을 받은 옵티 MSM인지 이것도 좀 확인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양을 잘 지켜서 드셔야 해요. 우리 식약처에서 인증한 게 하루 1,500mg이거든요. 요 양을 지켜서 잘 복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관절 건강도 지키고 면역력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절 통증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관절염이 걸린 다음에 통증 잡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또 예방할 수 있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말씀씩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절을 싸고 있는 건 결국 두 가지, 인대와 건, 근육이거든요. 인대는 우리가 함부로 막 강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죠. 아까 알려드렸던 스트레칭 방법이나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도 중요한데 너무 무턱대고 막 하는 거는 결국 몸을 상하게 하니까요. 좀 전문적으로 교육 받으시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시대 동안에 평균적으로 성인들이 5.8kg의 체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한 4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1년 동안 우리는 20kg의 하중을 무릎에 주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살 좀 빼는 게 관절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관절에 도움이 되는 그 많은 식재료 중에 칼슘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뱅어포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네. 칼슘제 드실 땐 뭐하고 같이 뭐 비타민이었나? 비타민 D를 같이 D하고. D하고. 자, 관절 건강 챙기시고 삶의 질 확 높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총체적으로 좀 안 좋다면서요? 네, 오늘 3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비, 강풍, 그리고 황사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3가지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좀 따뜻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